안녕하세요. 일관대리석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98번째고요. 2025학년도 6평 33번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지문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선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에 치러졌던 2024학년도 11월 수능 문제에서도 33번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34번도 아니고 33번이 영어에서는 가장 킬러인 문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지문을 해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일단 이 지문을 단순히 문제 푸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러한 저러한 논문도 막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환경이라는 것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들을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 경험과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 환경이라는 것이 act, 행동한다 as a coupled system, 결합된 시스템을 행동한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 같은 거 있죠. 인지 과정입니다. 기억 또는 판단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이나 판단. 근데 이 기억이나 판단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과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커플드 되었대요. 이게 하나의 커플이 되었다. 결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그 논문에 이런 그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트를 씁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자기가 뭐 해야 할 일이라든지 어디에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놔요. 그러면 이 노트가 여기서 사용되는 게 환경의 개념입니다. 노트라는 것이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인지 과정이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인지 과정 안에 포함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라는 게 하나가 된다. 결합된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의 기억이란 말 썼잖아요. 그죠? 그 논문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 결합된 시스템은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서 간주되고 올 수 있다. 그 자체로.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결합된 시스템이 완전한 인지 시스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은 확장이 된다. 외적인 환경으로 그리고 거꾸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으로 다 확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vice versa, 거꾸로 된다.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다가 확장되기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그 외적인 환경이 그것의 규율적인 그런 객체들을 가지고 통제적인 객체들을 가지고 통제적 객체의 예로 나온 것이 제도적 법률이라든지 어떤 장비 같은 거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disciplinary objects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이 환경이 갖고 있는 이 규율적, 통제적 그 대상에는 제도적인 법률이나 장비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환경이 이걸 가지고 된다. 뭐가 되냐면 mental institutions가 된대요. 정신적 제도들이 된다. 이게 제가 해설 강의를 원래 찍었어요. 찍었고 그 해설 강의를 찍은 데에서 지금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해설 강의 다시 찍게 된 게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도대체 얘가 뭔가
mental institutions가 뭐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스러웠었어요. 이 일반적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mental institutions라는 것은 뭐 정신병동 같은 정신병원 같은 그런 곳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ental institutions는 그것이 약간 은유적으로 쓰여서 은유적인 그 정신병동이라는 게 은유적으로 쓰여서 새로 창조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창조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 mental institutions라는 용어는 법률 제도라든지 아니면 연구 제도라든지 이런 인간에게 인간의 뭐 인지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제도들을 mental institutions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mental institutions가 된다. 그럼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mental institutions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제도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그죠? 이거를 정신병동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mental institutions가 어떤 거냐면 빈칸하는 거래요. 그 다음 주관적으로 쥐어져 있던 믿음이 달성한다, 획득한다. 그 지위를, 객관성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면 원래는 나만 갖고 있었던 또는 어떤 특정한 개인만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객관성이란 지위를 달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즉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도 그 믿음이 공유되게 되면 그게 사회적인 믿음이 되어서 그게 객관성이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은 결국 주관적 경험이 환경으로 확장돼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hat is는 재진술의 시그널인데 이 재진술의 시그널 우리가 이런 연결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결어 나오면 보통 앞문장과의 관계만을 따지는데 앞에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 내용은 주관적 경험이 환경으로 확장되는 내용이었고, 그죠?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빈칸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답을 보게 되면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재진술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훈련받을지라도 as hard-nosed healthcare rationalist, hard-nosed 그러면 이거는 냉철한입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냉철한 건강보건 그런 합리주의자들로 그 훈련을 받든지 또는 no nonsense 현실적인 관료로서 훈련을 받든지 또는 data-driven scientist 데이터에 의해서 몰고 가지는 즉 데이터에 기반하는 그런 과학자들로 훈련을 받을지라도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정들이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적 관행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제도적 관행들이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말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mental institutions가 되는 겁니다. 있어요? mental institutions가. 이해되셨죠? 그럼 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even if로 시작되는 양보의 의미 부사절과 여기 있는 주절의 내용이 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절의 내용에서는 결국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 다양한 제도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 내용이거든. 그러면 요 내용은 뭐가 되냐면 이 내용 뭐가 됩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도록 훈련을 받을지라도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 They include They는 이제 앞에 있었던 뭘 받는 겁니까? Institutional practices, 제도적 관행들을 받는 겁니다. 그것들은 포함한다.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rocedures, 관료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절차들. 그 다음에 건축적인 디자인과 건강보건 제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의 규칙들과 허용 가능한 질문들의 구조. 어디에서? 법정에서의. 그 다음에 법정 소송에서. 그 다음에 the spatial.
재판이라고 할까요? 트라이얼을. 어쨌든 거기에서 그다음에 the spatial arrangement 공간적 배치입니다. 뭐에 유치원들과 슈퍼마켓들에 그리고 다양한 관습들과 관행들인데 얘네들은 고안되어서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럼 이 내용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제도들이 우리의 감정을 뭐한다? 조작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주관적 경험에 뭐한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를 가게 되면 이제 빈칸에서 아까 뭔 얘기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빈칸에서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경이 뭘 갖고 있냐면 통제적 대상들을 갖고 있어요. 통제적 대상들은 제도적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통제적 객체죠. 대상이 아니라 통제적 객체들을 갖고 있고 이 통제적 객체라고 하는 건 제도적 법률이라는 장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가 becomes mental institutions가 된대요. 그죠? 그리고 이 mental institutions가 되고 얘의 성격이 빈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를 꾸미는 말 부분에 빈칸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mental institutions that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and solutions. 이 mental institutions, 결국 환경 안에 이제 mental institutions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mental institutions가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mental institutions가 주관적 경험이나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이게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살짝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하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 경험이 환경으로 확장되는 얘기고 이거는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얘기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둘 다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앞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번은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문제 없어요. 그리고 solutions라는 것은 decision, our decisions하고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serve as advocates for independent decision making. 이 mental institutions가 역할을 수행한대요. 뭐로서? advocates는 옹호자들로서, 변호자들로서 하잖아. 뭘 위한? independent decision making, 독립적 결정 내리기를 위한이에요. 그럼 문맥에서 독립적 결정 내리기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으나 지금 문맥상으로 이 독립적인 것은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독립적인 거잖아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독립적인 건데 다시 말해서 주변에 영향 없이라는 문맥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거든. 그럼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우리 그런 말 있었어요. 냉철한 hard nosed라는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냉철한 어떤 보건 전문 합리주의자들로서 또는 현실적인 관료자들로서 훈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그런 훈련이 소용이 없게 된다.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라는 걸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거기서 훈련받은 거, 즉 냉철한 또는 현실적인 이런 개념과 일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것들을 옹호하는 존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얘네들이 아니죠. independent decision making 못하게 만드는 애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오히려 이 mental institutions가 그죠?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솔루션이라든지 경험 같은 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번은 정반대로 가는 틀린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Position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일단 이 Mental Institutions가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을 이게 인지체계잖아요. 이게 인지체계였는데 이 인지체계 안에다가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그 사회적 경험이라는 게 인지체계 안에 있다는 얘기 없어요. 인지체계 안은 환경이라는 것과 주관적 경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라는 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경험이나 주관적 경험이라고 해도 주관적 경험을 여기다 넣는 게 mental institution이라는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3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comprise라는 것은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구성하냐면 주관적 해석들을 구성합니다. 환경에 대한. 보세요. 지금 환경의 산물이 mental institutions예요. 즉 환경하고 큰 차이가 없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의 일부, 모든 환경은 아니겠죠. 그죠? 환경의 일부적인 개념인 것이 mental institutions인데 이 mental institutions에서 주관적 해석, 얘가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고 했으면 얘 덕분에 지금 방향은 지금 이 글, 지금 이 빈칸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냐면 지금 환경이 주관적 경험을 한다는 요쪽 방향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comprise의 뜻은 얘가 이거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comprise 구성된다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구성된다는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문맥적으로 맞추면 comprise 뜻은 구성한다가 맞는데 주관적 해석들을 구성한다. 이 주관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주관적 해석.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 A는 A라고 해석하고 B는 B라고 해석하는 이런 게 주관적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환경이 맞죠? 그 환경에 의해서 해석들이 다양하게 주관적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주관적 해석 그러면 A는 A라는 해석, B는 B라는 해석, C는 C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mental institutions에서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논문 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mental institutions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체계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법적인 체계가 잡혀 있으면 그 사법 체계 즉 이 mental institutions에서 형량이라는 것도 정해져요. 형량이라는 걸 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그 범죄인이 초범이냐 뭐 재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형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그 subjective한 interpretation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기준대로 interpretation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쟤 몇 년 줘야 돼? 그러면 300년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기쳤어. 얘 사기쳤어. 사기꾼이야. 몇 년 줘야 돼? 그러면 한 100년은 줘야지. 얘 주가 조작했어. 몇 년 줘야 돼? 한 300년은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 1억 미만. 1억 미만은 1년 이하. 뭐 1억부터 10억까지는 뭐 5년 이하. 이런 이게 있어요. 그래도 초범일 때 뭐 합의했을 때 이런 경우에 따른 형량을 정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 사법 시스템의 제도에 대해서 기준을 알려주고 나서 그럼 이 사람 형량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럼 형량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는 거는 틀려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논문을 막 읽어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주관적 해석인데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 이것도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 그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 이 부분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 제도 안에서 그 법률 제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구성하게 되는 것이 법률 제도다라는 뜻이 되네요. 이것도 약간 좀 순환적으로다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봐도. 그러니까 이 subjective interpretations가 틀린 이유. 조금 아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the environment.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순환 논증 같은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틀렸어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틀렸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acilitate는 용이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촉진시킨다. The construction 구성을 뭐의 구성을 우리의 주관성의 개념의 구성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인데 주관성 우리의 주관성의 개념의 촉진. 그러니까 주관성의 개념이 원래는 없는데 그걸 더 생겨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본문에 있냐고 하면 없어요.
주관성의 개념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관성이라는 것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 이 제도 안에서는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게 만들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5번도 틀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도 100% 완전히 제가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 원글 보니까 논문이 한 4개 정도의 논문이 있더라고. 그 4개 정도의 논문에서 내용을 요약한 거고, 문장 하나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장 하나마다 논문의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쭉 서술해 놓은 거라서 이게 맥락이 하나로 딱 뚫리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장난이 아니었던 글입니다. 쉬운 글이 아니었습니다. 멘털 인스티튜션즈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M1 조정식 선생님, External Environment가 Mental Institutions랑 같다.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2 김기철 선생님은 제가 해설 강의를 보면서 해설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두 번 보고 이해 안 돼가지고 그냥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D1 이명학 선생님은 Mental Institutions과 Subjective Experience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같다고 해도 문제는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Mental Institutions를 주관적인 부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막 정신적인 제도라는 게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머리 안의 제도라고 봐도 문제가 안 풀리진 않습니다. 평가원이 그런 것까지 고안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고려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Mental Institution, Subjective Experience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주는 존재인 건 맞지만 그래서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뒤이서연 선생 Mental Institutions가 B다. B는 이제 외부 환경의 객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 선생님은 3, 해설 자체를 안 하셨고요. 김방국 선생님 Mental Institutions가 Institutional Practices랑 같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논문을 토대로 보면은 김봉우 선생님이 맞습니다. 김봉우 선생님이 하신 이 내용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Mental Institutions는 환경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긴 거 맞고, 논문의 내용을 살짝 볼게요. Mental Institutions에 대한 논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What we might call mental institutions라는 표현 나오죠. 학자 이름 나오고 제가 봤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only institutions. 그것들이 단지 제도인 것만은 아니야. 근데 어떤 제도냐면 with which we accomplish certain cognitive processes. 우리가 특정한 인지적 과정을 성취하는 그런 제도들만인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또한 such that 그러한 것들인데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으면 그러한 인지적 과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으면 인지적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사고를 한다, 법률적 사고를 한다고 하면 법률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 제도가 없으면 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they are at least enabling conditions and on the most irregular reading constitutive of those processes. Examples include blah blah 이렇게 나오죠? 그 얘들이 포함한다. Things like legal system, 법률 시스템이라든지 영구 관행이라든지 문화적 제도들 이런 것들이 포함한다. 이것들을 mental institutions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mental institutions 이런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도 안 설명해주고 이제 불쑥 던졌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거를 파악을 그렇다고 못한다고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원은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문제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art 2에서 Disciplinary Objective에 관한 해석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M1 조정 선생님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목표라고 해석했고요. 김기철 선생님 징계적 대상, 임명학 선생님 훈련적인 규율 객체, 이 선생님 학문적 대상, 주현 선생님 없으시고 김봉호 선생님 해당 부분 해석 안 하셨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Disciplinary Object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글에서 뭐로 나왔냐면 such as 다음에 Disciplinary Object such as 다음에
법률, 뭐였죠? 무슨 제도적 법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institutional laws, 또는 equipment, 장비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제도적 법률이라든지 장비를 포함할 수 있는 유개념으로다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disciplinar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 제도적 법률, 즉 사람들 뭘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때 disciplinary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규율적인, 규율이란 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규율 괜찮을 것 같고, 통제적,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건 통제적인 거잖아. 통제적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적 법률 같은 거가 이게 통제적인 뭐냐 할 때 통제적 대상은 아니잖아요. 통제적 대상은 아니고 통제적인 객체, 그죠? 통제적인 객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disciplinary object는 통제적 객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규율적 객체, 규율 객체는 어쨌든 들어는 있어요, 그죠? 필요한 개념들이. 근데 목표나 대상 같은 게 오브젝트의 뜻으로 적절해 보지는 않고요. 특히 disciplinary라는 것이 학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콜린스에서 이제 hard nosed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하고 브리테니커에서 설명하는 걸 가져와 봤어요. 당신은 hard nosed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설명하기 위해서 써면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냐면 강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기반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감정적인 기반이 아니라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다가 결정 내리는 사람을 hard nosed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철한, 감정에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우리나라말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브리테니커에도 보면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practical, 실제적이고 현실적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non-nonsense, 그죠? no-nonsense라는 표현하고도 상통하는 표현이 바로 hard-nosed라는 얘기고요. 문맥적인 hard-nosed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었던 표현이었어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이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에 기반해 있어. 이런 내용이었어. hard-nosed의 해석 보겠습니다. M1 조정희 선생님 해당 부분 해석 안 하셨어요. 합리적인이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rationalist의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기철 선생님은 콧대가 높은이라고 해석했고요. 이명학 선생님 해석 안 했고요. 이 선생님 콧대가 높은이고 이거는 A조라고 했습니다. A가 뭐죠? A하고 B의 대립 개념에서 A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이게 A가 뭐였냐면 주관적 경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었거든. 이게 이제 환경, 이렇게 잡았을 거야. 근데 A라고 했는데 이 hard-nosed가 A일 수가 없죠. 왜냐면 independent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independent랑 이제 비슷한 말이었잖아. hard-nosed가 B에 의해서 A가 영향을 받는다. 그죠? B가 확장돼서 A가 된다. 요 내용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 이게 아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hard-nosed군요. 그래서 B가 A에 영향을 안 미친다가 hard-nosed예요. B가 A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개념을 표현한 것을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게 자꾸만 모든 거를 다 단 두 개의 개념, A라고 B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수능 같은 데 나오는 개념이 항상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A와 B의 관계에 대한 표현인데 A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comprise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comprise의 해석은 아까 제가 수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주관적 경험으로 가는 방향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구성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구성된다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해석은 구성하다, 구성되다
안 하셨고 구성하다. 대부분 문제 없으셨는데 이서연 선생님만 반대 방향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comprise는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구성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있다고 해서 아무 뜻이나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문맥에 맞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구성하다가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겠습니다. 이서연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D2 이서연 선생님, 이거는 A와 B의 대립 개념으로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 대립 개념이 나왔을 때, 즉 A라는 대립 개념과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대립 구조를 이뤘을 때 수능 평가원에 나오는 게 무조건 한쪽이 더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수능에 나올 때 보면 이 두 개의 대립 구조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편 안 들고 얘하고 얘가 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끝나는 글들도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서 한쪽을 편드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한쪽을 편든다는 게 한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음표와 쉼표에 대한 글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음표하고 쉼표 있는데 음표는 사람들 다 음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쉼표도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얘 중요한 건 맞는데 얘만 중요하다고 해서 문제잖아. 쉼표도 중요해. 얘가 지금까지 소외돼서 나는 얘를 편들고 싶어. 이런 얘기의 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self-esteem 나오는 지문, self-esteem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pretentions분의 actualities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pretension과 actuality가 나오는데, 그죠? 이거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개념을, 얘하고 얘를 보면 대립 개념이지만 이거 이렇게 보면 세 개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개념은 딱 두 개는 막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다만 더 중요한 건 B야. 주관성과 객관성 중에 누구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근데 이 글은요, 아까도 보셨지만 인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A와 B가 있다고 하면 A가 B에게 영향을 주고 B가 A에게 영향을 주는, 둘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이게 완전한 인지 체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죠. 그래,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있어. 그래서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올바른 해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에서 이서연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 B다. 외부 환경 객관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이 객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환경입니까? 환경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이건 뭐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이것도 B라고 이렇게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B다. 이게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 만약에 B가 맞다라고, 외부 환경이 맞다라고 하면 2번 선지 정답이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다시 멀리 가야 되네. 지금 앞에 부분은 이제 mental institutions가 advocate로 다 기능한다. 뭐에 대한? 이게 만약에 환경이라면 환경에 대한 advocate로다가 기능한다. 환경은 환경에 대한 advocate로다가 기능할 수 있죠. 자신이니까 또는 같은 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을 환경 객관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2번을 오답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설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ndependent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결정 내리를 하는 것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즉 데이터에 기반한, 그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이제 hard nosed랑 이 글의 문맥에서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hard nosed는 A로 설명하시고 얘는 또 B라고 설명하면 이건 또 자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comprises o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nvironment가 A다.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nvironment가 A다. 내부 인지 과정 주관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주관이라고 하면 지금 comprise 구성하다 아닙니까? 구성하다면 그 앞에 아까 주어가 뭐였냐면 빈칸이 mental institutions, 즉 환경의 산물, 그죠? 환경에서 만들어진 mental institutions인데 이게 구성한다. 뭐를? 이게 만약에 이거를 주관이라고 했으면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얘에서 얘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걸 구성한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는 선지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라고 보게 되면 A가 주관적 경험이니까 A라고 보게 되면 이건 맞는 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A다라고 하는 것이 이 4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하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를 A다, B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이 돼요. 이곳에 정리 못한 오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들만 몇 개 다른 거거든요. 제 강의들 한번 보시고 해설 강의들 들어보시면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좀 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진짜 바라는 방식의 문제풀이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배우셔서 어차피 출제는 학원 강사들이 수능 출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방식대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의 방식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 인생을 걸 시험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올바른 게 뭔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그죠? 영어에서 안 틀릴 거 틀려가지고 등급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해오리 수능편 98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